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9일 산케이 신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엔화약세 한때 149엔대 32년 만에 최저치 경신, 개입도 한계입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댓글이 달렸군요. 세계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엔화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군요. 우리도 고비를 잘 넘겨야 하지만 엔화 하락의 불똥이 걱정되네요. 열도 누리꾼들의 깊은 한숨 반응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주초 17일의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약세가 이어지며 한때 1달러 149엔대를 기록했다. 버블 경기 막판의 엔화 약세 국면이던 1990년 8월 이래 약 32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17일에는 스즈키 재무상 등이 엔화 약세를 견제하면서 정부와 일본은행의 환율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엔화 매도세를 둔화시켰지만 개입 효과의 한계도 감지되고 있다. 17일에는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 시세가 148엔대 후반부터 시작해 스즈키씨 등의 발언이 있자 개입 경계로 하락이 주춤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1의 금리차 확대를 전망하는 달러 매수, 엔화 매도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서서히 엔화 약세 방향으로 움직였고 뉴욕 시장에서는 149엔 선을 넘었다. 스즈키 재무상은 17일 투기 등으로 인해 과도한 변동이 있는 경우 단호하게 조치할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해 환율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환율 정책 책임자인 칸다 마사토 재무관도 국제 합의하에 과도한 변동에 확실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장을 견제했다. 그렇지만 15일에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기자단에게 달러 강세를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해 달러 강세 용인 자세를 재차 나타냈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도 1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부터 회복 중이라며 경제 버팀목을 위해 금융 완화를 계속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뜻을 재차 설명했다. 미1의 금리차 확대로 운용에 유리한 달러가 매수되는 흐름은 당분간 변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강해 정부 일본은행이 다시 환율에 개입해도 효과는 한정적일 것 같다. 엔화 약세에 주가 하락도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이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엔화 약세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도 지금보다는 많았지만 생산 거점도 해외로 옮기거나 재료 수입이 필요한 기업도 많다. 그러므로 태평스럽게 엔화 약세의 혜택을 받는다고 말하는 기시다 총리는 머리를 식히고 퇴임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성장 전략을 그릴 수 없는 기업이 늘어나 일본을 떠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다. 엔화 약세로 일본이 해외 생산 거점이 돼도 저출산으로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없어 급료의 상승도 일어나지 않고 산업의 공동화가 더욱 가속화될 뿐이다.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 도산기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은 상당히 무겁다. 구로다의 환율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는 발언은 엔화 약세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대부분 제품의 원료, 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개입 효과가 미미하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0.3%에서 0.5%포인트 올리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일어나는지 수치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부터의 회복을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이번에는 엔화 약세 도산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임금 인상과는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수출 기업과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 간의 격차가 커질 뿐입니다. 국민도 정책에 의한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시적인 엔화 약세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엔화 약세가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 원료, 부품을 수입해 제품을 수출하는 데는 가장 큰 단점이 되고 해외로부터의 상품은 비싸져 국내용으로 판매하는 기업이 조달할 때 부담이 배가 된다.
국내 수입액을 늘려 상품 가격을 올리고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내각에 이 정도의 걸림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내각은 엔화 약세 악화를 막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다. 내각의 방침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득을 보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여행관계기업, 상품 판매 회사뿐 아닌가. 일반 기업과 개인은 가난해져만 간다. 이런 기업만을 우선하는 건 왜인가? 돈 때문인가? 지금 일본은 쿨 재팬에서 칩 재팬으로 바뀌고 있다. 내각은 일본이 소멸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흐름을 환율 개입으로 멈추기는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경기 부양책으로서 인바운드 수용 강화, 국외에서 국내 생산으로의 이행, 농축산물 수출 강화, 수출 제품 생산 확대, 소비세 감면 등 감세를 단행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대책으로는 자금률 제고, 수입 자원의 국내 대체 자원으로의 전환, 수입 제품의 국내 생산, 소비세 감세 등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자녀 부양 공제액 대폭 인상, 고소득자 보육료 인하, 자택보육 보조, 국공립대학 무상화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번 엔화 약세는 대유럽 각국과의 금리차가 낳은 결과다. 그래서 땜질식 단독 환율 개입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일본이 금리는 금리, 환율은 환율로 대응하는 것도 문제다. 국제적으로도 일본이 명확한 금융정책을 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 기시다도 유난히 투기적이라며 환율의 과도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당국의 뚜렷한 자세가 보이지 않으니 투기적 움직임만 보인다. 이제 어떤 시세도 투기의 존재 없이는 말할 수 없다. 기시다의 입에서 투기적이라는 언급이 나올 때마다 실소를 터뜨리는 것은 나쁜 일까? 일본 정부가 실탄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 엔화 약세 수준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가능성은 없을 거지만 실제로 일본 정부의 힘이라면 환율 움직임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막강한 실력을 가진 정부가 이제 엔화 약세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면 엔화 약세는 진정될 것입니다. 자꾸 계속 개입해서 이 근처에서 개입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사지 말라고 시장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우와 나스닥의 상승과 니케이 평균의 상승 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네요. 엔화 약세로 연료, 식량 중심의 수입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해 확실히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지만 엔화 약세의 흐름이 멈추면 해외 세력이 저렴한 일본 금융 상품을 살 동기는 특히 저하됩니다. 서민은 엔화 약세에 제동이 걸리길 바라겠지만 환율 방향이 바뀌면 주가 하락과 채권 약세의 우려가 있습니다. 과도한 시장 개입을 어떻게 개량할 것인지, 그리고 금융 완화와 엔화 약세 개입은 상충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금 낭비죠. 내년 일본은행 총재 임기 만료는 큰 전환점입니다. 정부는 일본인들의 동요를 잠재우는데 좀 더 힘쓰는 게 좋다. 엔화 약세는 결국 경제 현상의 한 국면에 불과하지만 일본인에게는 상상력이 있다. 예상도, 공상도, 망상도, 소망도, 기대도, 걱정도 모두 상상력의 산물이다. 사람은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대신 상상력으로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 것이다. 돌쇠 한마디. 우리는 우리대로 잘해야겠지만 엔화 약세가 무서운 기세임은 분명하군요. 이제는 그 불똥도 걱정될 판인데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